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시장은 쉬어갔지만 글로벌 시장에는 호재가 이어졌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그 여세를 몰아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재현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먹고 자고. 네, 다들 그렇죠. 가을이 살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추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드셨나 봐요. 네, 살 빼는 타이밍이었는데 네. 힘듭니다. 네, 추석 잘 보내고 오셨다니까 저도 좋은데요. 자, 제가 좀 오늘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주 전문가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 일주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 정도 쉬고 왔죠. 그쵸. 그 사이에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세계 증시는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네. 오히려 그때 쉰 게 후회될 정도로 그쵸. 세계 증시 좀 상승이 나왔고요. 근데 오히려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약하죠. 네. 네, 다른 나라들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지금 거의 처음에 상승을 좀 하다가 다 빠지고 있어요 또. 네네. 네, 그렇게 약간 힘이 없는 장세긴 하지만 적어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쵸. 긍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검색어 1위가 뭐냐면은 사우디 유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중동의 과격 아마 오멘 쪽이라고 하는데 네. 드론으로 유전 시설 공격해가지고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1% 정도 차질이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원유 선물이 10%가까이 올랐습니다. 급등하고 예. 있죠. 원유가 10% 올랐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원유 선물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30배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내가 어제 일 터지기 전에 원유 선물 한 계약 3천만 원짜리 갖고 있었다? 네네. 그럼 그게 3억 거의 1억, 2억까지 돼 있습니다. 그만큼 또.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된 건 아시죠? 네, 그쵸. 셰일 혁명 때문에 지금 근데 그런 미국의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셰일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네. 원유가 계속 하락이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유가가 올라주면 미국한테 좋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원유가 오르는 거를 좀 즐기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입량이 거의 99%고 우리나라에 기름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단기적인 이슈예요. 네네. 네, 추가적인 공격이 나올 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오히려 세계 원유 재고 감소에 조금 일조를 하면서 조금 더 세계 경제에 활성화를 될 수 있는 원유 가격 상승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60불까지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60불까지는 그렇게 오른 거라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다시 55불까지 내려오긴 힘들어도 한 67불, 68불? 이 정도, 아니 57불에서 59불 사이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그 정도가 오히려 더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남의 유전에 폭탄 맞은 걸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에서 단독 뉴스가 나왔어요. 네. 북한이 트럼프 보고 평양에 오라 그랬어요. 네, 이게 8월 말 정도에 얘기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네. 트럼프가 받았다면은 평양을 갈까 안 갈까 약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찾아놨었는데 지워졌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언급 넘어가고 평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았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잠깐 차트 보시면은 대북 차트 관련주들 볼게요. 한번 상황 보여드릴게요. 네. 옆에까지 한번 키워주세요. 네. 보이시면 다 빨갛죠? 그렇네요. 이게 대북 관련주인데요. 정말 올 레드입니다. 올 레드. 네, 오랜만에 또 다 빨갛게 네.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금요일도 상승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 뭔가 있을 것 같다. 그쵸. 네, 그냥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미사일 쐈는데도 잘 버티고 있다. 미사일 쐈는데도 오른 게 이해가 안 그쵸. 간다. 뭔가 또 있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내년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혼자 좀 강짜를 부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지지층이 많이 결집이 안 되고 있는데 북한 한번 가고 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기 지지율 다시 올라가니까. 때문에 북한 관련주는 이제 조금씩 더 갈 것 같다. 근데 지금 너무
상승을 크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점에서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요. 네, 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눌림목이 나올 거예요. 그때 잘 찾아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FOMC 9월 이제 금리 네, 있죠. 결정하죠. 네. 17일, 18일 미국 기준이니까요. 수요일 새벽,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18일, 네, 19일이 되겠네요. 보통 FOMC가 열리기 전에는 조금 주가가 빠져요. 왜냐면은 음. 다들 기대하기보다는 약간 경계감에 그쵸. 조금씩 이제 좀 신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상승이 다시 나오느냐, 네.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근데 지금 월갈 시각이 굉장히 엇갈리는 게 올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79%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확률이. 그래서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도 저 예상이 인하를 안 하게 되면은 조금 단기적인 충격이 또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그래도 유럽의 재정 지출이라든가 뭐 마이너스 금리 계속 유지하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구간에 가기로 했고요. 네. BOJ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약간 힘을 합쳐가지고 약간 재정을 확대하면서 네.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FOMC가 거기 찬물을 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 하나도 필요 없어요. 미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경계감 때문에 아마 내일은 경계감이 약간 극에 이르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조금씩 좀 시장에서 경계하는 느낌으로 큰 하락이나 상승보다는 좀 개별주 위주의 상승 나오겠지만 네, 네. 지수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하기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애초에 금리 인하가 힘들다고 예상을 한 만큼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네. 다음번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시그널만 줘도 시장은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요일 정도 되면은 네. 좀 조금만 시그널만 준다고 해도 시장이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금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약간 좀 견조한 신중한 세로 갈 것 같고요. 네. 목요일, 금요일 약간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 주 전략을 좀 내다보고 있고요. 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자체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한국 증시가 꿈틀대고 있는데 이런 꿈틀대는 종목들이 지수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종목들이에요.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국제 뭐 기업들. SK그룹 이러한 대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개별 장세가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개별 장세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이제 팔 사람 다 팔고 나갔으니까 이제 조금씩 세력주라고 하죠. 예, 좀 그런 작은 종목들이 움직일 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주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정치 테마주. 지금 요즘 조국 때문에 시끄럽죠? 그렇죠. 정치 테마주는 올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굴 큰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 계속 상승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북주. 그렇죠. 네. 흐름이 근데 이러한 좀 종목들 다 있겠네요. 모두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네, 네.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대북주. 네. 그 다음에 돼지열병 관련주. 그렇죠. 지금 다시 또 동남아랑 중국이 또 다시 난리예요. 이슈가 예, 한국은 아직까지 난리는 아니지만 그런 이슈가 점점 커지면서 이러한 세 개의 종목들이 네. 꿈틀거리고 있어요. 오히려 5G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약간 고점 의혹이 들면서 요즘 좀 상승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보다 별로 아니야? 그리고 기관과 외인 적극적으로 투자 안 하면서 개인들은 이렇게 제가 말한 테마주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렇죠. 의외로 5G 흐름이 조금은 지지부진하네요. 기대보다는 조금 못 제 철칙은 그래요. 누구나 아는 종목은 상승하기 힘들어요. 네네네. 5G 한 1000명 넘는 전문가가 나와서 좋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번도 5G 관련 종목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누구나 좋은 종목을 추천하는 건 정말 쉬워요.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추천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는 걸 좋아하고요. 네. 뻔한 종목 추천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뭐 KMW 맨날 얘기하죠. 아니 실적 좋아지는 거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예,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텔레비만 틀면 다 KMW 얘기해요. 네네. 근데 누구나 아는 종목이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당분간 좀 쉬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은 아무도 이제 주인이 없는 종목 들어가 돈을 벌어야지 네. 이미 밑에서 산 분들이 엄청 많고 이미 돈 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이 무한정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들도 네. 약간 새로운 시각으로 갖고 온 종목들이에요. 네. 네. 정리를 한번 하고 종목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주는 뭐 FOMC 회의 결과를 토대로 시장의 흐름을 견인할 것 같습니다. 18일, 19일 결과 발표가 나니까요. 그거에 대비해서 시장 대응 잘 하셔야겠고요. 지금은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상승 흐름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크게는 없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의 장세로 좀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남들이 보지 않는 종목 네. 분야 어떤 게 있을까 얘기를 좀 보지 이어가 않는 건 주시죠. 아닌데요. 네. 오늘 대북주에 가려져가지고 음. 잠깐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어떤 이런 종목들을 종목이죠? 봐야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도권이 대북주와 대지열병주와 정치테마주 세 개가 주도권을 잡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시들해지면서 지금 현재는 다시 대지열병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 네, 우진 비엔지 보이시죠? 네. 뭐 이글벳, 뭐 파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은 지금 바닥권이란 말이죠.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돼지열병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 이런 돼지열병들과 싸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대선 테마주. 네, 대선 테마주. 대표적인 게 이낙연 관련주 남선알루미늄, 네. 그다음에 홍정욱이라고 아시죠? 알죠. 예, 남궁원 씨의 아들로서 네. 전에 그 새누리당이었을 때 국회의원 한번 지냈던 분이고, 네, 네. 지금 어디 회사 대표로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 쪽의 희망으로 자리 잡는 추세예요. 오, 그렇군요. 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약간 기성세대의 약간 잔재로 그런 분위기로 약간 좀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네.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약간 보수가 결집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고려산업 고려산. 상승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KNN, 네, 디지털 조선도 굉장히 디지털 유명. 조선 네. 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뭐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이 사람들이 그 한국 프렌즈도 어마어마하게 상승 많이 했죠. 근데 이 종목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볼 게 고려산업과 KNN, 네. 그다음에 디지털 조선. 여기서 하나 추가한다면은 피닉스 소재까지. 피닉스 소재. 네. 네. 피닉스 소재까지. 네. 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피닉스 소재는 상승이 많이 안 나오긴 했는데 최근 양봉 세개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나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잠깐 화면을 네. 자, 홍정욱 하버드 대학교 학사고요. 네. 70년생. 굉장히 젊죠. 네, 50입니다. 만으로 48세. 음. 지금 현재 올가니카라는 약간 오르가닉 약간 유기농 이런 제품들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네. 이분이 한국 코리안 헤럴드 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언론사 쪽에 인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KNN 같은 경우는 경남 방송이거든요. 네, 부산 쪽에. 네. 그렇죠. 그래서 홍정욱 전 의원의 누나인 그 홍정욱 의원 누나가 이 지주회사 대표 50%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엄연한 대장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조선 회장의 부인이 홍정욱 회장 장모의 동생이랍니다. 예,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가족 산업이죠. 네. 거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홍정욱 의원이 장가도 굉장히 잘 갔어요. 약간 대기업까지는 아니라도 대기업 반계의 그쵸. 그런 여성분이랑 결혼했는데 네. 그리고 하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버드 동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봐요. 네. 한국 내와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보고요. 피닉스 소재, 자 홍치 가문 있잖아요. 중앙일보 그쪽 가문, 네네. 그쪽 가문도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JTBC나 네. 중앙일보나 다 그 홍씨 가문 재산이잖아요. 그러면은 홍정욱이 정말 무서운 게 조선일보 쪽이나 JTBC 쪽 모두 다 인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좀 언론에서 네, 그렇죠. 밀어주면은 얘가 얼마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약간- 언론이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쵸. 그만큼 국민들이 요즘 멍청하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걸 고지고대로 믿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네네. 그리고 한일 네트워크스 하버드 석사 출신 동문설입니다. 네. 아직까지 확신하지 않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홍정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맥도 빵빵하고 학벌도 굉장히 좋아요. 네. 하버드 석사에 스탠포드 석사까지 했고요. 네네.
언론사 사장까지 지냈고 국회의원도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의외로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언론 쪽을 좀 장악하고 있다라는 게 특이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장악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맘만 어떻게 먹으면은 보다. 가족들이 언론사 어, 사장을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쵸. 밀어준다면 무섭게 밀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 예. 왜냐면은 언론사들이 아무리 자기네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혈육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홍정호는 아마 만들어질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네. 약간 제가 음모론적인 시각을 말씀드렸는데 언젠가는. 네. 그 사람 그분의 인성이나 뭐 실적이나 그분의 가치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네, 네. 왜냐면은 국회의원 일선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뭐 정의로운 발언을 많이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 초보기 때문에 네, 네. 뭔가 자기의 그 웅지를 크게 펼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자기는 정계에 복귀 안 하겠다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도 정치 다시 복귀 안 한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관련주들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네. 시대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고사하다가 대통령 될 수 있을 것도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혹하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YBM랩도 유시민 관련주로서 그렇게 안 나온다고 했는데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렇네요. 예. 오히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굳건하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대통령 안 나온다는 말도 없었고 지금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이낙연 후보의 입지는 올라가요. 반대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좀 돼서 좀 크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이낙연 후보가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남선 알미늄 지금 제가 오늘 추천드린 이유는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 나오고 있죠. 네. 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급등보다는 꾸준히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 매물대에 와 있습니다, 이미. 여기가 전고점이지만 일단 전고 상승한 부분에 매물대가 와 있습니다. 이 많은 이물량 다 이미 다 포기하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물대 있잖아요. 4,200원 위에 부근. 여기만 뚫어주게 되면은 무주공산의 길로 가게 돼요. 매물대가 없는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총선까지 거의 내년 총선까지 한 5일,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렇죠. 아마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오를 겁니다. 그래서 남선 알미늄은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 네. 최근 좀 매수할 시점 안 줬었어요. 계속 상승하는 바람에. 근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매수 4,000원 이하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4,000원 이하로 매수하고 딱 눈 딱 감고 2월 말까지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 50%는 드실 수 있어요. 네. 40~50%나. 네. 네. 근데 좀 더 액티브하고 과감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홍정욱 관련주로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정치 성향 관계없이 보세요. 여당과 야당 두루두루 다 추천드리잖아요. 그렇네요. 네, 저는 주가가 오르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넥타이도 안 하고 오셨네요. 네. 네.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를 안 깨고 있죠. 예, 이런 종목은 굉장히 투자하기 편한 게 이때 상한가 나온 종가 있잖아요. 4,350원 부분. 네. 이 구간만 안 깨면은 무조건 매수하는 겁니다. 네. 이 구간만 안 깨면 무조건 매수하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매수했더라도 이 구간을 깨면 손절 아니면 보유입니다. 네.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거예요. 지금 거래 열기이기 때문에 단일가 거래도 없어요. 예. 열기가 걸리면 단일가도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차트이기 때문에 네.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가져갈 만하고요. KNN도 마찬가지예요. KNN도 정확하게 이거는 갭상승에서 빠지긴 했지만 지금 요 전고 부분 있잖아요. 네. 예. 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죠. 1,400원 이하로만 안 빠지면 더 갑니다. 그래서 KNN은 약간 지금 갭이 떠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네. 이런 정치 테마주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오늘도 아마 상승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네. 디지털 조선은 다른 거에 비해 좀 약하긴 한데 분명히 상승 나오고 있고요. 상승 반납하고 다시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투자하는 방법 딱 두 여기 강력한 매물대가 있죠. 네. 투자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금 매수해서 매물대 오면 매도하든가 아니면은 매물대를 뚫을 때 매수하든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가 매물대 오면 반 정도 팔고 매물대 뚫면은 나머지 반은 가져가는 전략. 네.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살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추세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추세가 꺾이면은 끝나는 건데 지금 고려산업, KNN, 디지털 조선 모두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추세가 죽지 않았어요. 남선 알미늄 오늘 추세 살짝 꺾였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꺾었다고 하나 지금 장기적인 우상향 나오고 있죠. 네. 남선 알미늄 제가 말씀드렸던 급등으로 가기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계속 조정과 상승, 야금야금 계속 올라갈 겁니다. 세력이 완벽하게 물량을 장악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흐름이 가능한 거고요. 아마 홍정우 관련주가 이슈를 받을 때마다 이낙연 관련주도 다시 반대점으로, 배척점으로 서로 비교가 있는 종목이 있어야 상승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것 같고요. 유시민 작가 관련주 종목도 좋긴 한데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안정성이 떨어져요. 예, 네네. 약간 좀 말이 좀 많아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엄하고 예 말도 함부로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뭐랄까 리스크가 좀 적어요. 예, 그분이 뭐 정치 안 한다는 말도 없었고 총리직 잘 수행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한 움직임을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 쪽이 낫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오늘 보시면은 정말 대북주와 돼지열병 관련주와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동시에 다 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한 테마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걸로 다 수급이 몰리거든요. 근데 지금 대북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조금 시시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예, 강하게 흐름을 이어가진 못하고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약간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고 있어요. 한창과 같은 대장주, 오늘 대장주거든요.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꼬리 달고 내려왔죠. 예, 강력한 흐름을 유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한 시점을 이용해서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나 정치 테마주가 약간 뭐랄까 주도권을 다시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의 최고 승자는 흥구석유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흥구석유. 예, 네, 그렇네요. 흥구석유는 단발성이에요. 예. 음. 오늘 상한가 갔으면 내일 갭상 나면 바로 팔아야 돼요. 이런 시점으로 가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그 원유 문제가 단발성이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남선알루미늄, 뭐 고려산업, KNN, 디지털조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제가 정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눈여겨봐야 할 거는 세계 세력주들의 흐름입니다. 세계 테마주들의 흐름. 네. 대북주와 돼지열병 관련주와 정치 테마주. 네. 이 세 개의 테마들이 서로 각 옥신각신하면서 그렇죠.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바이오나 5G,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빛을 못 볼 거예요. 수급이 글로 몰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크게 상승을 못하지만 개별주들은 이미 시작했어요.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고 테마가 있는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잔치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테마가 있고 세력이 있고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ITBC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종목 개인들이 찾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은 뭐 오늘 시장을 좀 견인하는 세계 테마주들 뭐 돼지열병, 대북주, 정치 테마주까지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봤고요. 그 중에서도 정치 테마주에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 뭐 내년 총선까지는 5개월,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꾸준하게 수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저희 김재윤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연휴가 끝난 월요일입니다. 월요병 때문에 다들 더욱더 피곤하실 텐데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시장 대응 현명하게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